마지막으로는 제가 리스닝과 스피킹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학교 입학 이전에는 시간을 투자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러시아어를 독학하면서 실제로 이제 대화에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지금 동대문에 가면은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딱 그냥 러시아 상점에 들어갔어요. 주인 아줌마한테 러시아어로 가격 물어보고 나는 누구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독학하면서 배운 러시아어가 실제로 통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보통 1학년 신입생들이 러시아어 회화 1, 그 다음에 러시아어 1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1이 들어간 과목을 들어요. 왜냐면 초급이니까. 러시아어 원어민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러시아어 회화 3, 그러니까 2학년이 듣는 수업을 들어도 된다라고 해서 그때 딱 제가 제 실력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1학년 마치고 나서 이제 군대에 이제 가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리스닝과 스피킹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고요. 대신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좀 자유로운 시간에 틈틈이 이제 컴퓨터로 이제 러시아어 채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역을 하고 나서 학교에 복학을 했을 때 제 러시아어 실력이 떨어졌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더 약간 좀 더 는 거예요. 전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3학년이 듣는 이제 러시아어 회화 5를 듣고 이제 회화 수업을 이제 다 끝냈죠. 그런데 그 뒤로는 러시아어 회화 5보다 더 높은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이제 리스닝과 스피킹을 공부했어만 했어요. 그냥 아무 뉴스나 이제 가져다가 받아쓰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좀 하다가 약간 좀 그만둔 적도 있었고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 뉴스나 드라마 듣기를 통해 하고 있고, 그리고 스피킹은 이게 사실 스피킹이 가장 어렵잖아요. 사실 이 말하기가 안 돼서 이제 외국어 공부를 포기한다, 저도 약간 그럴 뻔했거든요. 러시아나 그쪽에서 온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최대한 러시아어로 실제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막상 학교에서 만나보니까 그 친구들이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러시아어로 얘기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말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러시아어로 연습은 하지 못했지만 그 러시아 채팅을 계속 하고 있고, 가끔씩 러시아 친구들을 만나서 실제로 대화하고 그냥 그런 수준으로 지금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스닝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첫 번째로 단어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독해와 마찬가지로 그 텍스트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리고 문법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모르면은 듣기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근데 다섯 번째가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가장 놓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독해력이에요. 독해력. 그래서 제가 독해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리스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듣고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듣는 능력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어민과 외국인 학습자들이 듣거나 읽었을 때 이해하는 속도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외국어 학습자는 일단 이 외국어가 모어와는 완전히 이제 문법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당연히 원어민보다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이 독해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이 리스닝과도 연관이 있어요. 리스닝을 하면서 어떤 문장을 들었는데 그 문장이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그 문장을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다음 내용이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 텍스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독해를 할 때 어떤 문장을, 그러니까 리스닝을 할 때와 같은 속도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리스닝을 했을 때도 그만큼 안 들린다는 거예요. 리스닝에서 이제 독해력이 요구가 된 이유가, 독해에서 어떤 문장을 접했을 때 이제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이 리스닝에서도 그게 똑같이 적용이 돼서 어떤 문장을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리스닝 실력을 늘리려고 소위 말해서 귀를 뚫는다고 하죠. 내가 귀를 뚫게 하려고 한 5시간 동안 그냥 무작정 들었다, 이런다고 해서 귀가 절대 뚫리진 않아요. 듣기 연습을 하실 때 일단 어떤 텍스트를 고르냐도 중요하잖아요. 미국의 언어학자 이제 스티브 크래션에 따르면 자기의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은 이제 텍스트를 접했을 때 그 과정에서 이제 언어 습득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듣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떤 드라마를 봐요. 근데 일단 드라마는 말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장면과 그 단어를 이제 연관지어서 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모르는 단어를 제가 접했을 때 사전에서 그 단어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모르는데 제가 어떤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단어가 쓰이는 걸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다른 뭐 드라마 텍스트에서 그 단어 나왔을 때 제가 그 단어를 이해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해 가능한 입력 가설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리스닝 연습이 되고 언어 습득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스피킹, 그러니까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실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주위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외국어로 말을 할 때 이제 본인이 그 실수를 인지하면은 그 실수 때문에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실수에 대한 부정적인 지적,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지, 너 왜 그렇게 말해? 그런 부정적인 지적을 계속 받다 보면은 어느새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외국어로 말을 하는 것도 진짜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외국어라는 것은 저는 실수를 통해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수를 하고 나서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자기가 오류를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언어 습득이 일어나고 자신의 실력이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외국어 말하기를 할 때 그 실수를 지적해가지고 정말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경우는 학교나 직장 말고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적어도 일상 회화에서는 우리가 뭐 단순히 뭐 실수를 한다고 해서 뭐 대화하는 상대방이 뭐 저를 때린다거나 뭐 혼내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시험을 보거나 뭐 정확하게 외국어를 구사해야 되는 환경이 아닌 이상 적어도 일상 회화에서는 뭐 실수를 좀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편이 오히려 말하기 실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그 주위 환경인데요. 자신의 주위 환경이 상대적으로 본인의 외국어 말하기를 지지해주고 좀 실수에 대해서 너그러운 환경이라면 오히려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좀 말하기를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 학교에서 그 러시아어 시험 볼 때가 너무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평소에는 그것보다 더 잘 말할 수 있는데 앞에 교수님이 앉아있고 나는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실수 하나만 해도 점수 깎이니까 그것 때문에 말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제 러시아를 경유해서 이제 아르메니아랑 조지아를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근데 제가 여행 갔다 온 이후에 주위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확실히 뭐 학교에서보다는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뭐 여행을 하고 있었고 그때 뭐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말하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지에 가서 직접 제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말하기에 대한 부담감이 진짜 없었어요. 그냥 친구니까. 왜냐면 그 친구랑 대화한 상황이 뭐 친구한테 뭐 제 러시아 말하기 평가받는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진짜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어로 말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주위 환경이 자신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고 자신의 말하기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좀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주위 환경의 경우에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완전히 극복하기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 말하기 환경을 이제 자신한테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말하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표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구를 만나서 제가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 배웠던 그 표현을 응용해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제가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뭐 모르는 단어로 얘기를 했어요. 단어의 뜻을 물어보거나 자기가 사전의 뜻을 찾아서 그 단어의 뜻을 알아내고 나중에 또 대화를 할 때 그 단어를 활용하는 것도 말하기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초보 단계로 돌아간다면 이 방법은 절대 안 쓸 것 같아요. 새로운 단어를 접했을 때 무조건 한국어 뜻 하나만 외우기. 이거 진짜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입시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뭐 러시아 단어 뭐 한국 뜻 뭐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다 보면은 물론 진짜 입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외국 학습에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은 각각 영역별로 저는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어휘의 경우에 사전에 나와 있는 예문과 함께 공부하기.
발음은 완전히 한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처럼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기. 문법은 이게 하루아침에 뭐 문법 항목 뭐 10개를 외운다고 해서 뭐 내일 그 문법 항목을 당장 쓸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 여러 번 공부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해는 먼저 단어와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닝은 다양한 텍스트를 이제 최대한 많이 접하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최대한 여러 번 들어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던 독해력을 키우면서 같이 리스닝 연습하기. 그리고 스피킹은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거를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하나하나 실수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말하기 연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외국인이다,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학생들이 외국어 공부를 위해서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외국어 교양 강좌인데요. 그 우리 학교에서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렇게 5개의 외국어에 대한 이제 강좌가 지금 교양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 번쯤 수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국제교류처 산하에 쿠디라는 그 동아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외국인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거기 지원하셔서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이랑 영어로 교류하는 것도 외국어 공부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끝맺으면서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즐겁게 하자요. 즐겁게 하자.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그 분야를 외국어로 공부하면은 정말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 두 번째는 외국어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어떤 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워서 자신이 무엇을 할지 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뭐 그게 여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학원 진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취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외국어에는 마스터가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마스터는 못하지만 뭐 마스터에 준해서 할 수는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어 공부는 정말 이제 흔히 말해서 장거리 달리기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외국어를 꾸준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외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